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학의 마지막 현대시 공부하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수능 43번부터 45번 문항입니다. 참고로 2019 수능과 2020 수능의 현대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 수능은 표현상의 특징이 위주였다면 2020 수능은 시어, 식구의 의미로 내용 문제 위주였습니다. 그러면 시 기본기로 한번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 시 읽기는 어떻게 해야지 기본이 탄탄한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 시 기본기 나가겠습니다. 빠밤! 자, 여기 시 문제 유형은 여러분이 천천히 멈춤하시고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포인트만 잠깐 얘기하자면 1번 보기를 먼저 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 보기가 뭐가 되는지 알죠? 예, 감상하기에 길잡이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잠시 언급했지만 2020학년도에서는 시어 식구 의미 파악이 주요 문제였어요. 그럼 시어 식구 의미 파악은 어떻게 하냐면 시에 놓여진 상황, 그리고 시어를 꾸미는 수식어, 시어의 서술어 등을 잘 보시고 시어 식구 의미를 파악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시읽기 팁! 빠밤! 자, 시읽기는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작품 자체만 갖고 보는 절대론적 관점으로 읽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보기가 주어졌다 하면 네, 이 보기 먼저 보고 나서 읽어주세요. 시읽기의 방법은 첫째, 제목을 확인합니다. 독서와 문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목 유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바람이 불어 라는 시와 그리고 새라는 시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람의 의미가 뭘까? 새의 의미는 뭘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갖고 무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둘째, 줄거리 파악. 근데 여기에 줄거리란 행 단위, 연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파악해 주세요. 문장 먼저 알죠? 주어와 서술어의 단위로 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주어는 보통 이 시의 화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술어는 뭐냐면요. 이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될 수도 있고 태도가 될 수도 있어서 이 글의 주제랑도 엄청 잘 연결돼요. 셋째, 그 2번을 계속 하다 보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 특히 선생님, 정서, 태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서술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세요. 4번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언가 주목해야 될 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 포인트를 보자면 시에서 어떤 시어와 어떤 시어가 뭔가 대립적 시어가 나오면요. 그 대립 시어를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시어가 되게 긍정적 시어면 그 시어는 그것을 지향하는 시어고요. 어떤 시어가 부정적 시어면 그 시어는 그것을 지양하는 시어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가 맨 처음에 보이세요? 그쵸? 44번에 네모, 45번에 네모. 네, 보기가 보이시죠? 근데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그런지 44번은 우리한테 힌트 주는 네모는 아니란 느낌은 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의미한 보기는 45번의 보기예요. 근데 이게 언니들한테는요, 가작품이 수화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잡자면 언니들 기준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를 먼저 보세요. 그럼 가봤으니까 문제 풀어야 되겠지. 몇 번 풀까? 그치, 43번 풀고 44번을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언니들한테 낯설었어.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몇 번? 45번에 보기를 본 후, 그 다음에 나를 보고, 그치? 44번, 45번.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선생님은요, 먼저 시 쭉 보고 나서 해결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시. 자, 이 챕터는 선생님이 일부러 구성한 챕터인데요. 뭐냐면 2020과 2019가 좀 차이가 있었댔죠? 그걸 좀 보여주게 한 거예요. 2020은 43번부터 45번까지 문제인데 확 눈이 들여오시죠? 의미. 예, 2020학년도는 뭔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2019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뭐가 보여요? 표현. 네, 이거는 형식적인 측면. 네, 표현상의 특징을 위주로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면 2021년도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측면, 형식 측면 잘 보시면서 가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챕터 구성해 봤습니다. 시 보고 갈게요. 네, 여러분한테 되게 익숙한 작가가 나왔네요. 누구예요? 그쵸, 윤동주. 원래 시 볼 때는 뭔가 선입견은 가지면 안 되지만 윤동주는 딱 대표성이 있는 시인이에요. 무슨 대표성? 그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부끄러워하고 성찰하는 시인.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뭐야? 바람이 불어. 그럼 이 시의 바람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시를 읽을 건데 원래는 문장 단위라고 그랬어. 문장은 주어 서술어 아니면 뭐 이렇게 점, 물음표, 느낌표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연 단위로 읽을게요. 왜냐면 컴마여도 어쩌면 것일까? 물음표 느낌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한번 쭉쭉쭉 읽어보겠습니다. 1년.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그쵸? 나는 바람에서 뭐하고 있어? 의문 갖고 있어요. 자, 바람의 출발점은 어디고 바람의 수척점은 어딜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볼게요.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되게 생뚱맞네. 앞에선 바람 얘기하는데 갑자기 괴로움 얘기하죠. 얘들아 괴롭대. 괴로움 느껴지지 않니? 그치? 이 사람은 뭔가 바람에서 시작했지만 자기의 괴로움,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어? 성찰하고 있죠. 그럼 세 번째 형 가볼게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그래요. 내 괴로움에 대해서 또 한 번 뭐하고 있어? 의문을 갖고 있지. 난 괴로운 거에 정말 이유가 없을까? 그럼 사용해 볼게요.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그쵸? 그럼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딱히 없다예요. 근데 정말 윤동주가 이유가 없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은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은 언덕 위에 섰다. 약간 느낌이 와야 돼. 뭐가 느낌이 오니? 그치. 바람이랑 강물을 보세요. 얘는 막가 불고 흘러요.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예, 움직이는 유동성이 있는데 나 보세요. 나는 어디 있대? 그치, 반석 위에 있대요. 그리고 또 어디 있대? 언덕 위에 있대요. 근데 거기서 내가 걸어다니? 아니죠. 섰다. 뭐하고 있어? 유동성이 아니라? 그치, 안정성을 취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니네가 느낌이 와야 돼. 윤동주는 맨 처음에 어떤 시인이라고? 그래, 뭔가 부끄러워하는 시인이야. 그럼 뭘 부끄러워하는 걸까? 그치, 여기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슬퍼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자기가 뭐 하는 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시인? 그치, 부끄러워하고 있는 시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특징도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여기 문제로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한번 보면 이 동그라미 세모 있죠? 뭐야? 무슨 시어? 그치, 대립적인 시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까, 까, 다, 다. 그리고 문장 구조도 되게 비슷하지. 뭐예요? 되게? 그치, 반복적인 구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다시 읽기 전에 여러분 원래 몇 번 봤어야 되지? 그치, 45번에 보기를 봤어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 천천히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해줄게요. 새에서 세상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네, 이 시는 새가 주요 소재인데 그 새는 현대인을 뭐하고 있다? 알레고리하고 있다. 여러분 알레고리 처음 보는 단어죠? 선생님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혹시 여러분 비유라고 들어본 적 있죠? 비유는 뭐 지규, 은유, 어떤 작품에서 어떤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게 비유예요. 근데 알레고리는 그 비유가 작품 전체에서 작동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작품의 새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치 현대인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현대인은 일상에서 뭐하는 현대인? 그치 벗어나지 못하고 길들어진 현대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새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얘들아, 새한테 세상 밖은 어떤 세상이니? 그치, 자유의 세상이야. 근데 새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로울 수 있어, 없어? 자유로울 수 없다. 매번 머리도 부딪히고 날개도 상하고 그러고 나서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더 큰 몸뚱어리. 즉 얘는 자유를 막 추구해. 자유를 막 시도해. 그렇지만 부딪히고 상하고 그렇대. 한마디로 좌절되는 상황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내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이렇게 세 장이 있어. 그리고 이 세 장에 뭐가 있니? 그치. 선생님 좀 못 그리네. 예, 새가 있죠. 근데 이 새는 당연히 이 세 장의 창살보다 크니까 못 나가는 거죠.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이 새한테는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이 슬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새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즉 자유를 시도해요. 하지만 몸이 커서 좌절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어때?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볼게요.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도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발질 공기도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뭐한대? 걷는데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또 튼튼해져서 닭처럼 또 날개도 귀찮아질 때까지 뭐한대? 걷는데 그리고 새 장문을 활짝 놀아도 날지도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갔을 때까지 뭐한대? 걷는데 자 이건 뭐냐면 사람이 뭔가 시도해서 근데 계속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슬프다가 나 정말 안 되나 봐 라고 현실에 뭐 하는 모습이니? 그치 순응하는 모습 혹은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지. 나 안 될 것 같아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쏘아본대. 뭔가 행동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아직은.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는 듯 유리보다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는 듯 부리로 쪼아봤대. 그럼 얘들아, 이거 뭐냐면 얘가 자유를 시도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음미하는 거였거든, 불을 쪼는 행동은. 근데 뭘 음미하는 거냐면 창살, 세상이 신소재라고 느낀다는 거야. 그럼 이거 뭐냐면 현실 어쩔 수 없어 그냥 안주할래 하다가 이제는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모습. 즉 현실 나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자기를 막 최면에 거는 모습. 계속 순응하는 모습, 어려운 말 순지하는 모습. 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돼요. 선생님이 잠깐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여러분이랑도 연결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놓여진 현실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죠?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막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시도해요. 근데 시도를 했는데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좌절적인 상황이 와. 그러면 여러분 막 좌절하면서 막 울지. 나 왜 안 될까? 막 이렇게 슬퍼하죠. 근데 슬퍼하다가 계속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순응하죠. 그러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자기 최면도 걸죠. 네, 이런 것들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특으로 한번 선생님이 좀 찾아보면요. 이게 보시면 슬프다 걷는다 같은 말들이 뭐하고 있니? 그치, 반복되고 있지. 그리고 이건 새 얘기가 아니라 인간 얘기. 크게 비유 뭐하는 거? 알레고리 방식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43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선생님 문제 유형 한번 잠깐 얘기해놓고 이거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이거 뭐냐면 보통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표특을 앞에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거로 나타난 효과를 제시하는 문장구조 방식을 해요. 여기 보시면 표특, 효과. 근데요, 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냐면 정말 이 표특이 맞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효과가 맞는지, 그 다음에 얘랑 연결고리가 맞는지 원래 이렇게 세 단계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가볼게. 불려가라는 피동 표현. 맞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 얘들아, 이거 지금 불려가는 건 바람 쪽이었어. 바람이 현실에 순응하려는 거니? 아니지. 예, 그럼 1번은 X. 2번.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얘들아, 이유가 없을까? 라는 물음의 형식은 맞아. 자, 근데 이 물음이요. 단정한다? 보통 얘들아 물어보면 물음이 단정은 아니에요. 물음은 뭔가 의심하고 의문을 갖는 거거든? 그래서 단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정적인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음 방식보다는 그래 보통 명령 방식 많이 써요. 네, 그 다음 가볼게요.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나란히 놓아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이거 병치한 건 맞아. 근데 얘들아 물론 니네가 얘가 시대에 대한 무관심을 했다는 건 우리는 약간은 알아도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니? 이걸 보면서 시대에 대해서 완전 윤동주가 무시한 것 같아. 이렇게 연결은 못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X. 예. 그 다음 4번. 없다 라는 반복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 괴로운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럼 나 뭘까? 계속 반성하는 모습? 맞죠. 답은 몇 번?
4번. 그래도 5번 가볼게요. 흐르는데 그리고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의 깨달음? 이것마저도 얘들아 무슨 이게 자연의 깨달음은 아니지. 답은 몇 번? 4번. 44번. 이건 신유형으로 나온 문제였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신유형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문제. 아,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고난이도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예. 여러분 어디였냐면 나시에는 공기가 나올 거고 가시에는 바람이 나왔었죠. 그것들을 갖고 문제로 낸 문제예요.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다. 여기서 움직이라면은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얘들아 바람이 뭔가 움직이잖아. 그럼 내 마음에 괴로울 때 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지. 이런 걸로 연결할 수도 있다. 와 훌륭하다 얘들아. 예 맞아요. 니은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올라갔니? 아니지. 바람은 좋은 거였고 반석은 안 좋은 대립적 시였지. 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 또 끝까지 가볼게요. 티귿.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자, 자유롭게 공기는 드나들어. 근데 새는 못 드나들지. 그래서 둘의 대조적인 모습 맞네요. 리을. 날개를 힘껏 떠받칠 공기가 있다면. 자, 여기 공기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그래요. 뭐 공기를 뭐 날개 뭐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맞아요. 미음.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에 치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에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 예, 뭔가 보이진 않지만 이걸 쪼는 걸 통해서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모습. 네, 맞네요. 그럼 답은 몇 번? 2번. 네, 이 문제 정말 이렇게도 문제 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문제 같아요. 마지막 45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 우리 같이 읽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포인트 잡고 갈게요. 자, 세상에 갇힌 새는 그치 현대인의 알레고리. 그리고 이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문제 풀어볼게.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 그치. 내가 뭔가 자유를 추구하지만 창살에 계속 부딪혀. 일상에 나는 갇혀있는 거 의식될 수밖에 없죠. 2번.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세상. 이거는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 그쵸? 보이기도 하는데 나 못 나가. 안온함과 억압성. 맞네요.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에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 그치? 아무리 부지런히 걷는데 이거 어찌 보면 날 수 있는 잠재력이 없어지는 아이러니. 맞네요. 4번. 새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데까지 걷는 새는 자기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다. 얘들아, 이렇게 걷는 새가 자기 본질에 충실한 거니?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새한테 본질은 걷는 거야? 나는 거야. 그치, 날개지. 근데 날개를 안 하고 걷는 게 본질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5번 가볼게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 뭐 신소재 이렇게 표현했잖아.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이 글의 주제 같은 모습 같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2019년도 33번부터 35번 한번 현대시 선생님이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